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시리즈 MC 정흥수입니다. 오늘도 성형외과 전문의 장재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원과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장재호입니다. 오늘은 쌍꺼풀을 주제로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또 쌍꺼풀 최대한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막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풀 바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거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젊은 층의 이제 여학생들이겠죠. 우리나라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한 반, 없는 사람이 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아마 쌍꺼풀 있는 사람이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쌍꺼풀이 수술을 하면 눈이 네.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이 커지는 건 아니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쌍꺼풀 없는 사람은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눈썹이 있는 눈꺼풀 태라 그러죠. 그 부분을 살짝 덮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쌍꺼풀을 만들어주게 되면 피부가 딸려 올라가니까 가려진 부분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눈이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쌍꺼풀을 하기 전 단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쌍꺼풀 풀을 바른다거나 또는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앞에서 했다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악영향이 있는지 어떤가요? 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오는데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쌍꺼풀을 수술 안 한 상태니까 쌍꺼풀 만들려고 쌍꺼풀 액도 붙이고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는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쌍꺼풀 액 하면은 그냥 우리가 들어도 뭔가 붙여야 되잖아요. 붙여야 되면 그게 접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가 있을까?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은 되게 접착제는 그 안에 이제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부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쌍꺼풀 테이프도 마찬가지인데, 쌍꺼풀 테이프 자체도 거기에 접착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면, 붙일 때는 괜찮은데 뗄 때 이렇게 쭉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쭉 딸려 나오겠죠. 늘어나죠. 네.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2년, 3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눈꺼풀의 피부는 원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서 이렇게 쭉 처지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피부도 뻘겋게 되고,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피부 자체가 조금 검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중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쌍꺼풀 수술을 많이들 하세요. 눈 처짐이 있고 또 졸린 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쌍꺼풀 테이프를 종종 붙이시고 계시거든요. 무섭다는 이유로 쌍꺼풀 수술을 좀 꺼려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위에 눈꺼풀 수술한다 그러면 대부분 쌍꺼풀로 다 묶어져요. 그렇지만 사실은 수술을 엄밀하게 따지면 쌍꺼풀 수술하면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하는 수술은 피부가 늘어지거나 눈이 작거나 이런 경우에 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안검 성형술이라고 봐야 돼요. 상안검 성형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상안검 성형술을 하는 그 큰 범위 내에 쌍꺼풀이 일부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 건지는 첫 번째는 이제 환자하고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지만, 네.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 방법이 적절할지는 일단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쌍꺼풀 수술, 또 미용 때문에 하시는 분들한테 한 10년 후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연예인들도 보면 2번, 3번 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혹시 한 번 하고 또 재수술을 진짜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10년 정도는 잘 모르겠고요. 한 15년, 20년. 나이가 들면요. 쌍꺼풀 수술은 대개는 이제 눈꺼풀만 수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 눈꺼풀 피부만 늘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눈썹도 같이 내려와요. 아. 그래서 수술을 젊었을 때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쌍꺼풀 수술할 때 이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데 네. 그걸 잘라내고 나서도 이 눈썹이 내려오게 되면 이 눈꺼풀 피부가 또 처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눈썹을 올려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받았던 눈꺼풀이 또 늘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피부가 늘어지고 온몸이 이제 좀 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물론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 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차, 또 환경차 이런 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 중에 하나군요. 그러면 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 또는 회복 기간 중에 또 어떤 걸 유의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분에 따라서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고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수술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가장 적절한 수술 방법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늘어진 건지 아니면 눈썹이 처져서 생긴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요즘은 워낙 드시는 약이 많아요. 혈압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뭐 혈전용해제, 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인삼도 드시고 그다음에 오메가3도 드시고 근데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약들 중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런 약은 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수술 전에 한 일주일을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술하면 피가 나는데 그런 약을 끊지 않으면 수술 후에 피가 계속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셔서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끊어야 된다. 그다음 그 약을 복용 중지를 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셔야 출혈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압약이나 뭐 당뇨 이런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그런 약들은 안 먹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그런 약은 복용을 하시고요. 그다음 피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이제 혈액 응고를 줄여주는 약들은 당연히 일주일 끊으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다른 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들은 다 당연히 복용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쌍꺼풀에 대해서 아주 다채롭고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이런 궁금증도 많이 풀렸습니다. 네, 오늘 쌍꺼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가 함께하겠습니다.